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전술 훈수를 던졌다. 그리고 투엘 감독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에 역전패를 당한 직후 대표팀의 전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잉글랜드의 경기 운영을 언급했다. 골프를 함께 친 친구 해리 케인을 너무 수비적으로 기용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다. 나는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잘하는 선수를 뒤로 내리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안다고 덧붙였다. 또 공격수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뛰어야 상대도 두려워한다. 그런데 잉글랜드는 스스로 가장 강한 무기를 뒤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영국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다. 일부 팬들은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전술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리고 투엘 감독이 드디어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그는 먼저 웃으며 되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근거로 질문하는 것이냐라며 투엘 감독은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깊은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 공격수까지 포함한 모든 선수가 함께 수비하는 것이 현대 축구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리 케인이 수비에 가담한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투엘 감독은 케인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상대가 공격 숫자를 늘리는 상황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도 수비 라인과 간격을 맞춰야 한다. 11명이 함께 수비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케인의 역할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격수라고 해서 공격만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투엘 감독은 패배 원인도 전술보다 심리적인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는 선제골 이후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졌다. 공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계속 주도권을 내줬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또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으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 기록도 이를 보여준다. 선제골 이후 잉글랜드의 볼 점유율은 크게 떨어졌고 슈팅 숫자도 급격히 줄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점유율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고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투엘 감독은 이러한 흐름이 패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부 스포츠 방송은 축구를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꽤 단순하고 직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축구 전문가들은 현대 축구는 공격수도 수비를 해야 하는 시대이며 케인의 수비 가담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축구 전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축구는 단순히 최고의 공격수를 가장 앞에 세운다고 이기는 스포츠가 아니다. 공격과 수비, 압박과 전환, 공간 활용이 모두 연결되는 종합적인 경기다.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꺾고 3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빗고기가 투엘의 승부욕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재미있는 반응도 쏟아졌다. 하지만 경기보다 더 큰 화제를 만든 것은 선수도 감독도 아니었다. 세계 최고 축구 무대에서 미국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와 이에 정면으로 맞선 잉글랜드 감독의 반박이었다. 월드컵은 다시 한번 경기장 밖에서도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준결승이었다.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의 선제골이 터지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잉글랜드는 공격 숫자를 줄이고 수비 라인을 깊게 내렸다.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로 넘어갔고 후반 40분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게 극적인 결승골까지 내주며 1대2 역전패를 당했다. 경기 직후 전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잉글랜드 현지에서는 지나치게 일찍 수비적으로 변한 것이 패인이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